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즐거운 마음인 것 같아요. 즐겁고 편하게 감상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미술 감상과 관련해서 그 크게 오해하는 한 가지는 그 작품에 대한 또는 작가에 대한 전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감상하기 어렵다, 감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느낌이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림이 감동을 안 준다, 뭐 별로 아름다운 줄도 모르겠다, 그대로 느끼라는 거죠.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작품들 보다 보면 내 눈을 사로잡는 게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그런 작품들을 즐겁게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 그 작품으로 인한 어떤 즐거운 추억이 생기는 거죠. 즐거운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생긴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물론 지식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느끼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같이 갖고 가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느낌을 얻은 다음에 그 정보를 비교해보고, 아,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작품과 관련한 그 중요한 정보들은 불과 몇 초 또는 몇십 초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보는데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낌을 얻는 건데,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몇 분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안 오는데 계속 10분, 20분 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매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작품을 감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 그림이다. 그러면 멈춰서서 한번 계속 바라봐 보라는 거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1시간, 심지어 2시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작품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나한테 너무나 큰 느낌을 주고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싫은 거죠. 아까운 거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나고 그런 작품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고 다 균질한 그런 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 개인의 입장에서 돌아오면 나 개인에게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다 유사하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감동을 주는 특별한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술 작품은 그런 어떤 연인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작품들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보시는 거, 그래서 차별화해서 보시는 거,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느낌이 있는 그림은 계속 바라보게 되고요. 계속 바라보다 보면 2차, 3차 어떤 생각지 못했던 느낌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를테면은 그 고고학자가 땅을 파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파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파들어가다 보면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새로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 작품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은 또 생각지 못했던 많은 느낌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느낌을 나침반 삼아서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내 느낌만큼 중요한 가이드는 없다. 자기 느낌에 충실한 게 중요하고요. 자기 느낌에 충실해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어떤 때 행복하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가 행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남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노예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고 확인하는 그 길을 도와주는 게 미술 감상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가이드는 내 안의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기가 있는데 내 아기 사진을 찍고 싶다. 예. 그러면 아기 얼굴이 이쁘다고 계속 그 앞에 얼굴만 찍겠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옆모습도 찍고 좀 거리를 두고 중간 정도 되는 거리 아주 멀리서 우리 아이가 막 초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막 주변에 아름다운 숲도 드러나고 그렇게도 찍고 싶을 거고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예. 몸을 움직여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예.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옮겨가서 보면은 아까 분명히 봤던 건데도 놓쳤던 게 옆에서는 보이거든요.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보이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뒤에 가서도 보고 앞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은 그림의 재미를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든지 또 기타 가이드북 이런 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설명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설명은 설명이고 그건 하나의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내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디오 듣고 나서 그냥 자리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보라는 거죠. 오디오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가장 소중한 생각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가장 소중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북이든 가이드북이든 그런 걸 통해 갖고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또 큰 도움이 되죠. 일단 중요한 미술관들이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예, 우리 현대 미술의 발자취를 쭉 살펴볼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우리 화가들,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이런 중요한 화가들의 작품을 쭉 일별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주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움미술관, 사립미술관이지만 굉장히 컬렉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미술도 볼 수 있고 우리 현대 미술도 볼 수 있고 또 서양 미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리움 미술관에 있는 아주 값진 작품들 그런 작품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미술관들 갤러리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좋은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리움 미술관이나 또 국립현대미술관 같이 상설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작품을 오랜 시간 계속 보여주는 미술관보다는 기획전으로 보여주는 미술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러 가시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선제미술관이라든지 또 성공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미술관들 기획전 위주로 하는 미술관이지만 간간히 가보시면 좋은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분들, 컬렉터 분들이 없다고 하면 미술 문화도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작가들이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작가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판매해서 거기서 얻는 돈으로 생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 작품을 사랑하고 사주는 분들이 없다면 작가들은 더 이상 작품을 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컬렉션하는 분들은 미술 문화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 당대의 창조 활동,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가의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것은 큰 즐거움으로 자기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크건 적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관심을 거기 투자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을 산 사람은 그만큼 미술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그 변화를 관심을 갖고 보고, 또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특별히 어떤 작품이 뭐 어떻다 이렇게 내놓을 만하지는 않는데요. 계기 같은 거 좀.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작품 가운데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익중 작가가 저한테 선물로 준 작품이에요. 강익중 작가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글, 글자를 갖고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글자로 뭘 만들었냐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모두 6명인데 6명의 이름을 쫙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한 나무라는 이런 이제 글귀, 그래서 그 글자로 만든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다 거기 쓰여 있고, 우리는 한 나무라는 그 표현도 너무 좋고, 그거 집에 걸어놓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개인한테 아무리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좌절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개인들이 열정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구조적으로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개인에게 돌아가서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내 안에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미술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긍정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작품 만드는 거 포기하지 않거든요. 작품을 만드는 동안은 그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희열에 빠져서 현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마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창조를 함으로써 고통을 이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생산을 해요. 가치를 창조를 해요.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당장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없고, 또 나한테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작가들은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창조하는 자의 삶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 작품 보면서 예술가들한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창조자의 정신을 잃지 말자.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창조물은 바로 우리 삶이다. 뒤샹이라는 유명한 20세기의 미술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조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은 그 모든 드라마를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그런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어떤 창조의 열매를 위한 아름다운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고통이나 힘겨움, 어려움도. 그래서 반 고흐가 그래서 그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고, 베토벤이 또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고, 뭐 반 고흐의 경우에 자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반 고흐가 그런 창조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더 일찍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 고흐의 투쟁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긍정의 정신, 창조의 정신을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게 되고 미술 작품하고 아주 친해지게 되면
내가 만약 미술을 몰랐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 굉장히 한탄하고 아마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술하고 가까워진 분들은 그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꼭 사실 미술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예술이 우리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예술만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팍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을 진정으로 즐기다 보면 삶이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나 예술을 즐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그 장식품을 더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길이다. 진짜 이걸 모른다는 건 너무나 큰 손해다. 예술을 모른다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큰 손해는 없다. 그래서 미술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진짜 큰 선물 받으실 겁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